그래서 선생님이 리뷰다 보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할 거라 만약에 복잡한 설명의 표현 우리 저번에 수업했던 거 촬영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찾아 드릴게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뭐 확률 변수, 이산확률 변수 뭐 이런 것까지는 설명은 하진 않습니다. 괜히? 근데 뭐 요건 할까 그냥? 이산확률 변수랑 연속확률 변수가 조금 다르죠. 이산확률 변수는 이산적이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셀 수 있는 거. 오케이? 그래서 심플하게 말하면 셀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뭐 개수나 횟수나 뭐 이런 애들이죠.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이 제일 많이 쓰인다. 굳이 말하자면 간격이 일정한 수들로 체크하는 것들을 이산적이라고 불러요. 근데 사실 우리가 0.5 단위나 뭐 0.1 단위나 이런 거 잘 안 쓰고 보통 한 개, 두 개, 세 개 많이 쓰니까 심플하게 그냥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연속확률 변수라는 거는 셀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뭘로 표현되는 애냐면 범위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3이라든가 3부터 4라든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키나 몸무게가 의외로 범위에 해당하는 애들이요. 키나 몸무게나 그다음 뭐 시간 같은 애들이죠. 이런 애들이 범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네 키가 몇이냐 지금 현재? 160이요. 160? 딱? 160? 아니요. 숫자 2? 아니. 뭐야? 그럼 160이다 치고요. 네. 그러면 이 160이라는 키가 정말 네 키 완벽한 160은 아니야. 160이라는 그 눈금을 엄청나게 확대를 하면 이렇게 생긴 눈금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160이 써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정확한 160의 위치는 좀 애매하다고. 이게 확대하면 이게 엄청나게 커질 거 아니야, 그 눈금 자체가. 그치? 그래서 그냥 요 안에 있으면 여기 160이랑 합시다 이런 거라고. 요 범위 안에 있는 게 160인 거야. 그러니까 명확한 지점은 아니지. 그래서 의외로 키나 몸무게도 연속확률 변수에 들어간다는 거 잊으시면 돼요. 알겠니? 시간은 뭐 더 할 나위 없죠. 예를 들면 1초 후라는 개념이 딱 정하게 된 게 아니잖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시 10분부터 1시 20분까지 이런 식으로 범위로 표현되는 것들은 다 뭐야? 연속확률 변수라고 본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배운 게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인데, 이산확률 분포라는 건 확률 변수가 어떤 애들? 이산적인 확률 변수로 뭐야? 확률의 분포를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 확률의 분포라는 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일어날 수 있는 종류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네가 주사를 한 번 굴리기로 했어. 그럼 뭐가 나오는 게 있어요?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5, 6, 오케이? 그럼 그게 각각 일어나는 확률들이 다 정해져 있겠지.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 그 상황 전체를 표현하는 걸 확률 분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확률들이 이 상황에서는 얼마, 이 상황에서는 얼마, 이 상황에서는 얼마, 확률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걸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부르는 거야. 되니? 자,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이 이산확률 분포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이산확률 분포는 개수를 셀 수 있다 보니까 이산확률 분포는 크게 몇 가지 표현을 하냐?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해요. 첫 번째는 표로 표현하죠. 이산확률 분포 표, 합쳐서 읽어요. 그래서 이 표 같은 경우는 보통 확률 변수 x를 기준으로 됐어? 그 확률 변수가 나올 수 있는 애들이 이렇게 표에 표기가 되겠지? 그리고 그 아래는 그에 대한 확률들이 표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확률을 합하면 얼마? 1이었다 이거 전에 했던 거. 이거 가지고 나중에 평균거하고 분산거하고 했던 거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표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표로 표현을 하셔야 우리가 확률도 계산하기가 좀 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도 계산하기 편하고 표준 편차도 계산하기가 좀 편하다 보니까 사실 이산을 보고 주로 뭘 많이 이용할 거다? 표를 많이 이용할 거다. 근데 이제 이게 되게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은 뭐로도 표현이 가능해?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 이산확률 분포를 식으로 나타낸 걸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표현하죠. 함수 식으로 표기된다는 뜻인 거야.
오케이?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 이 확률 질량 함수가 있으면 그걸 나중에 표로 환산해서 계산을 주로 많이 하게 돼요.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두 번째. 그러면 이상률 분포에서 이제 확률의 합을 일단 첫 번째 몇 가지예요. 확률의 합은 일단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완전 확률 변수가 1부터 뭐 3까지인데 이 확률을 이렇게 구해라라고 시키면 이거는 x가 얼마일 때 확률, 1일 때 확률, x가 얼마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 그 다음에 x가 뭐 3일 때 확률, 이렇게 뭐다 거의 이런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짝 제일 많이 계산하게 되는 거, 평균,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 됐어? 그 이런 걸 계산을 하려면 이산율 변수 이런 걸 계산할 때 뭐야? 표가 좀 필요해. 그래서 첫 번째 확률 변수는 x1, x2, 뭐 x3에서 xn까지. 그다음 그에 따른 확률이 있겠지. 그에 따른 확률은 p1, p2, p3에서 pn까지. 그래서 그 확률들을 다 합하면 일단 얼마야 된다는 거? 1이 됩니다. 1번. 평균. 평균은 우리가 expectation x라고도 불러요. x는 뭐야? 확률 변수지. 그러니까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은 뭐라고도 읽어? 기대값이라고 읽어요. 이 expectation이 기대값이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읽으실 때 x의 평균 이렇게 읽으시면 편할 것 같아요. x의 평균. 됐어? 그리고 또 뭐라고 써요? 이거는 m이라고 심플하게 쓰겠죠. 그리고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이랑 다 곱해서 뭐야? 더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x1 p1, x2 p2, x3 p3. 그래서 xn, pn까지 다 곱해서 더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 평균이라고. 이거는 잘 알 거라고 생각해. 이거는 많이 했으니까. 됐어? 이제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두 번째로 외워야 건 이거를 뭘로 표현하는 방법? 시그마로 표현했을 때 좀 외워주셔야 된다. 시그마로 표현하면, 자, 여기 시그마의 여기 확률에서는 보통 변수를 i를 많이 써요. i. 그래서 i가 1번부터 스타트 번호부터 끝나는 번호 n번까지 1번일 땐 1, 2일 때는 2, 3일 때는 3이니까 그냥 뭐 편하게 xi, pi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그치? 이것도 평균을 뜻하는데 사실 이렇게 써서 읽으라고 하면 조금 헷갈려서 보면 알겠지만 이게 뭐에 대한 평균이라고? x에 대한 평균. 여기 그리고 x에 대한 평균. 그리고 x가 뭐야? x1, x2, x3 하는 얘네들이 확률 변수 x인 거 아니야? 그럼 그 x1, x2, x3라는 건 얘를 얘기한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뭐야? 확률 변수 x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이 주변에 있는 애들은 뭐 뜻하는 거죠? 평균을 뜻하는 거지. 시그마와 pi는 뭐라고 읽히는데 이거는 확률이라고 읽히는데. 그래서 시그마와 확률이 있으면 평균 구해라 되니 누구의 평균 구해라? 가운데 있는 아이의 평균 구해라 이렇게 읽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 만약에 expectation i가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pi 이러면 평균 구해라 이렇게 읽으셔야 되니? 근데 누구의? 안에 있는 거 보니까는 xi는 확률 변수 x잖아. 근데 그걸 뭐 하는 거? 제곱한 거에 평균 구해라. 그러니까는 이거는 x를 제곱한 거에 뭘 구해라? 평균 구해라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 이제 추가는 아니 저번에 했는데 외워놓으시면 좋겠죠. 여기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산. 분산은 분산 x라고 표현 많이 하죠. 얘는 계산하는 방법이 제곱을 평균한 거에서 제곱을 평균 어떻게 계산해? 얘네들 다 제곱해서 평균 관식 계산하면 되는 거. 제곱의 평균에서 뭘 빼는 거? 평균을 제곱한 걸 빼면 분산이 나왔어요. 필수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중에 제곱의 평균이나 타이틀이 나오면 분산은 꼭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 분산 평균 어차피 구해주면 그렇지. 그 얘기 좀 이따 할 거야. 맞아, 좀 훌륭해요. 얘가 괜찮아? 분산이 조금 더 할 건데 일단은 치마한 거 습격이는. 그다음에 세 번째 표준 편차는 시그마 x라고 하는데 얘는 분산에다가 뭘 씌운 거야? 루트를 씌운 거야. 그럼 결론은 이제 보통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시키면 뭘 알아야 돼? 분산을 알아야겠지? 근데 분산을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평균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평균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죠? 자, 앞에다가 필기 조금 더 할게. 괜찮니? 두 번째 하는 거니까 이 정도 설명해도 근데 문제를 좀 풀어야 아마 내가 뭐가 조금 부족한지 알 거예요. 됐니? 그래서 풀면서 선생님이 필요한 설명을 조금 더 할 건데 사실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했는데 다 했어. 하긴 웬만한 건 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분산을 좀 따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분산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있으셔야 돼요. 분산이라는 건 원래 의미가 뭐냐면 편차를 제곱한 것에 평균입니다. 됐어요? 원래 정의가. 근데 이 편차라는 게 뭐냐면 편차라는 건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뺀 걸 편차라고 해요. 이거 참고로 이건 확률 변수입니다.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뺀 걸 편차라고 해요. 그럼 생각을 조금만 해보자. 그러면 평균에서 먼 값이 많으면 평균이 만약에 5라고 치면 5에서 먼 값이 많으면 편차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커지겠지. 양수로 커지든 음수로 커지든. 됐어? 평균이랑 비슷한 값이 나오면 편차는 어떻게 되겠어요? 좀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편차라는 건 어디까지 거리에 대한 얘기인 거야? 평균까지 거리에 대한 얘기인 거야. 됐니? 근데 보면 알겠지만 이게 쓰지 마. 이 평균 얼마니? 2 그럼 편차는 얼마겠니? 마이너스 1, 0, 1이겠지. 다 더하면 얼마니? 0 편차는 합하면 항상 0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편차의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편차라는 게 이게 멀어진 정도인데 그냥 계산을 하면 더했을 때 0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뭘 하는 거야? 제곱을 해서 평균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편차를 제곱을 하면 양수도 멀든 음수도 멀든 결국 다 양수 값으로 바뀌겠지? 오케이? 그리고 그 분산값이 크다는 얘기는 평균에 가까운 애들이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적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평균에서 멍한 애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많이 흩어진 거야. 분산이 크다는 거. 그래서 분산이 작다는 건 평균이랑 비슷한 애들이 많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분산이라는 것의 개념은 그래서 평균을 기준으로 모한 정도 흩어진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산이 크면 평균에서 많이 흩어진 거야. 그 다음에 분산이 작으면 평균으로부터 별로 많이 안 흩어진 거야. 그래서 이걸 줄여서 산포도라고. 근데 뭐 이렇게 잘 안 나와요. 이게 대충은 알고 있어야 나중에 간단한 얘기들 할 때 혼란이 없어서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괜찮아요? 근데 사실상 우리 그럼 분산이라는 건 평균부터 얼마나 떨어졌느냐를 알고 싶은데 제곱을 함으로써 값의 의미가 좀 달라져 버리죠. 예를 들면 한 2칸 떨어지고 3칸 떨어지고 이런 거였는데 제곱을 하면 4칸, 9칸으로 바뀌면서 실제 거리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뭘 씌우는 거야? 그래서 루트를 씌우는 거야. 얘는 제곱했던 거잖아. 근데 루트를 씌워야 원래 우리가 원하는 값이랑 비슷해지겠지. 똑같지는 않겠지. 오케이? 그래서 그 분산에다가 뭘 씌우면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되는 거고 실제로 우리는 실제 떨어진 거리는 표준 편차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괜찮네? 이 정도
뭐 알고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되시나요? 네 맞아요. 예제 1번 이건 풀어보고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입니다. 다 썼어? 나 지워도 돼? 공식 다 외웠죠? 안 돼. 헷갈려. 이 통계 파트가 너의 기억에 의하면 되게 빡센 사실 느낌은 아니지. 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너 그 중복적이 더 어려운 거야. 네. 풀어봤으니까 알겠지만 중복적이 더 아리송하다고 풀면서 약간 애매한 느낌도 있고 그치? 근데 통계는 사실 그런 느낌은 덜했지. 네. 그게 정상적이에요 원래 보통. 가끔 통계가 어렵다는 애들이 있는데 통계는 식이 어렵고 말이 어려운 거지 계산 자체는 심플하잖아 그치? 근데 문제가 딱 하나가 있어 통계에. 식을 못 외워야 돼. 식을 오랫동안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를 못해. 생각보다 너 지금 다시 외우라고 하면 사실 흐릿흐릿하잖아. 그래서 이번에 배우고 나면 통계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복습을 간단하게 해주셔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기본식들은 계속 반복해서 외울 수 있게 어디다가 그 약간 암기 과목 하듯이 암기 과목 사회 공부할 때 이렇게 개념 쭉 써놓잖아. 그렇듯이 정리를 하는데 통계 네가 그거 다 정리해봐야 종이 A4지 한 장 앞뒤로 쓰면 아마 꽉 찰 거야. 그 정도로 내용이 별로 없어. 계산이 많은 거지. 그러나 그걸 잘 못 외워서 나중에 가면 좀 많이 당황들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시험까지는 몇 개월 남았어. 이제 한 5개월 정도, 5개월, 4개월 남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계속 외우면서 가셔야 돼. 계속 머릿속에 외울 수 있게 알겠지? 까먹었어요 하면서 이런 정말 안 깜찍해요 이제는. 알겠니? 알겠어? 까먹었어요 이런 거 안 돼요. 통계는 알겠어? 그래서 빠삭하게 그냥 외우시면 좋겠고요. 보겠습니다. 예제 1번부터 가보죠. 예제 1번 보니까 두 개의 주석이 A, B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평균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는 거야. 되니? 그래서 이때 P, 좀 특이한 게 나와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0보다 작아요를 계산합니다. 페이지는 59쪽입니다. 나랑 문제가 다르면 아니. 아니지. 다른 파일인 줄 알고. 자, 이런 거 당황하지 말고 풀면 돼요. 2차 공식이니까. 인수분해 해서 x-2, x-4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2차 방정식 풀듯이 인수분해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프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2일 때랑 4일 때죠. 그리고 0보다 뭐해? 작으니까 이때를 해요. 여기 등호가 없네, 그치? 맞습니까? 그러니까는 확률 변수 x가 2랑 5 사이에 있을 때, 4 사이에 있을 때, 평균이 2와 4 사이에 있을 때를 찾아라. 이렇게 괜찮습니까? 근데요. 그래프 꼭 이렇게 그러는데요? 얘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 거예요. 그리고 2 넣으면 0이잖아. 그래서 2 넣으면 0이니까 여기다 점 찍어주고. 여기 4 넣으면 0이죠? 그 4에다가 점 찍어주고. 그래서 만약에 0보다 큰 거 찾아라면 여기다 넣어요. 최고차항이 4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4? 3. 3? 양수는 그냥 다 돼. 되게 정확히 그리는 거 아니에요. 차수가 달라지는 거 제외하고 양수냐 음수냐만 보시면 돼요. 됐어? 자, 그러면 주석이 두 개 굴려서 평균이 나올 수 있는 게 그러면 뭐가 있어요? 일단은 3일 때, 요 안에 있는 값 중에는 평균이 3인 게 있겠지? 3 말고 이것도 있는데 2.5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럼 간단하게 표를 그립시다. 원래 표까지 그리면 좀 너무 길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자, 주석이 두 개 굴려서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제일 작은 건 얼마 붙겠어요? 평균이 1인 거 있겠지? 그 다음 아니지, 1이랑 2가 나오면 1.5. 그렇죠, 1.5죠. 2분의 3. 그럼 2 나오면 2. 그 다음에 2랑 3 나오면 2.5. 이런 식일 거야. 됐니? 조금만 더 쓰자. 기본 범위에 다 왔으니까. 또 3 나오면 3일 수도 있지, 평균. 그 다음에 2분의 7도 있겠네. 3.5. 그 다음은 4도 있겠고, 맞아? 그래서 이게 써보셔야 돼. 안 그러면은 3인 거 하나 풀고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있는 누군 거예요? 2.5부터 3.5까지.
그럼 요때 확률이랑 요때 확률이랑 요때 확률 계산해서 더하는 거겠죠. 괜찮아요? 자, 두 개를 합쳐서 평균이 2분의 5니까 근데 평균으로 하려면 문제부터 좀 헷갈리니까 합으로 하자. 합. 그럼 합이 얼마라니까? 이건 합이 5라는 얘기는 합이 6이라는 얘기는 합이 10이라는 얘기를 해석하면 되겠지. 괜찮아? 그럼 합이 5가 되려면 주사위 두 개가 뭐뭐가 나와야 돼? 미안한데 뭐 이거 확률 계산해야 되니까 확률로 보자. 표본 공간이 좀 찾아보자. 표본 공간은 6 곱하기 6에서 36가지 중에서 합이 5가 나오는 건 뭐가 있어? 2, 3 1 제일 작은 수 시작하셔야죠. 1, 4, 2, 3, 3, 2 이거 순서 바꿔도 되는 거 맞죠? 주사위 A, B잖아. 줄죠. 같은 주사위에 다른 주사위. 3 그럼 자리 바꾼 것도 해란 얘기지. 그래서 1, 4, 2, 3, 3, 2, 4, 1 몇 개? 야 이거 절대 암산하지 마. 그냥 풀이 부분은 손으로 가리고 종이 근처 종이에다가 대충 쓰면서 푸세요. 알겠죠? 몇 개? 4개 그리고 이때 확률은 36분의 4. 그럼 합이 6인 거예요. 자, 1, 5부터 시작하겠죠? 하나부터 쓰지 2, 4. 그러면 결국 5, 1까지잖아. 그럼 1부터 5까지잖아. 이렇게 세라고 알았지? 괜찮아요? 많이 놀랐어요? 됐어? 그럼 합이 7인 거. 1, 6부터 시작하면 되잖아. 그치? 2, 5도 있고. 그럼 6, 1까지 몇 개? 어머니? 네? 1부터 6까지는 7개예요. 아 6개 네. 네 네모. 됐어요? 그리고 이거 다 더하시면 36분의 15. 약분하면 답이 나오겠죠. 네. 괜찮은 거 맞아요? 근데요 저 합이 5로 틀렸잖아요. 두 개의 평균이니까 평균을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누기 2하기 2분의 5니까는 합한 거 오겠지. 근데 애초에 2개 더해서 저 나온 거 아니에요? 2분의 5요? 네 아니 주사위가 2랑 4가 나왔어. 그럼 2 더하기 4 해서 2로 나눠야 평균인 거 아니야? 네 3 그럼 이 평균이 3이라는 얘기는 합은 얼마나 있는 거야? 합은? 합은 2, 4 그러니까 합이 다 합쳐서 6. 이 다 6인 거 본 거라고 다 6. 아 내용 알아. 합이 그러니까 평균이 뭐가 나오려면 2분의 5가 나오려면 합이 5가 나온다. 알아. 너 알고 있는 거다 봐. 자, 유제 1번 안 풀 건데요. 지금 10으로 나왔죠. 유제 1번 안 풀 거야. 근데 10으로 나왔지. 그러면 계산하기 편해 불편해? 불편하니까 표로 만드세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 되게 중요한 게 x가 1, 2, 3, 4 되잖아. 그렇지? 딱 거기까지만 쓰는 거야. x 1인 거, 2인 거, 3인 거, 4인 거 표로 만드시면 돼. 괜찮은 거 맞죠? 네. 넘어가서 그러면 예제 2번. 나 이거 지우는 동안 표 좀 완성해 주세요. 일단 첫 번째는 뭐래? 이게 A랑 B 찾으라는 거구나. 일단은 확률을 다 하면 얼마야 돼? 아니 유제 예제 1번 예제 1번. 유제 말고 이거요? 예제. 나는 유제 네가 해야지. 유제 네가 할 일이야. 알겠어? 예제는 내가 말 안 시키면 안 푸는 거 내가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표 빨리 완성해. 손을 가리고 아래 풀이는. 손으로 갈 때 뭐 종이로 갈 때 뭐 방법을 해서 안 보이고 하는 게 좋아요. 뭐 종이 좀 드릴까요? 네 이거 있어요. 얘는 네. 저도 내가 약간 좀 선이 없는 것 같잖아. 이 자식 네. 그럼 네가 해.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A랑 비교할 때 첫 번째 항상 네가 앞으로 만나는 표 중에 완성되어 있는 표가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거의. 꼭 하나, 최소 하나, 지금처럼 2개, 3개가 되어 있을 거라고 보더니 일단 총 합이 얼마야 된다? 1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야? 평균 얘기가 나왔으니까 평균 구하실 수 있죠. 그래서 평균이 3분의 8이다. 그래서 연립해서 푸시면 될 것 같아. 붙이만 봐주고.
됐나요? 아니 근데요. 뭐가 근데요? 이미 이거랑 더하면 1이잖아요. 네. 어? 왜 걔랑 더하면 이게? 이거 평균은 상관없나? 아하. 그러니까는 왜? 이거랑 더하면. 아니 그건 평균이지. 평균은 1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평균은 문제. 야 우리 평균이 3분의 8이라고 써져 있는데 왜 거기에 의미를 갖는 거죠? 됐어? 확률이 한 만한 상인 거야. 네. 알아. 정신 챙겨. 네. 정신 챙겨. 됐어요? 네. 됐어요, 어머니? 왜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되는 건가? 해줘? 3이에요 4? 그건 너 아래 써있잖아. 그럼 그래서 가리라고 한 거야. 그래서 답은 안 봤어요. 근데 답이 틀렸어. 답 맞긴 했는데요. 뭐가 진짜? 이렇게 푼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풀이를 보면 되잖아. 풀이가 완벽하게 나는 풀이랑 뭐 달라? 풀이요. 내가 풀이 안 보고 풀었거든요. 근데 뭔가 풀이 10개 푸는 거 맞아. 이렇게 다 일일이 이렇게 이게 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내가 그랬었나? 되게 그랬었나 그냥 그러는 거야. 네. 되게 스마트한 방법 없어 여기는. 네. 그 간단하게 말하는 거 나중에 영수분열 분포나 정규 분포 표준화할 때 알았어? 네. 여기 그냥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다 하는 거예요. 네. 네. 뭔가 써먹는 방법 까먹어서. 됐어. 네. 또 넘어간다. 네. 그다음 유형 예제 3번. 예제 3번부터 이제 슬슬 진짜 분산이 나오죠. 이것도 풀이 가리고 네. 풀이를 가리고 풀 건데 선생님이 너한테 힌트를 줄 건 하나는 뭐냐면 그 px 잘 가르치? 네. px 마이너스 1이랑 px 0이랑 그다음 px는 1이랑 뭘 이룬대? 등차를 이룬대. 줄쳐 이제 그런 거가 수업 1이랑 연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그대로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a랑 b랑 2분의 1이지. 얘네가 등차를 이룬다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등차 중함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등차 중함은 뭐야? 가운데 있는 거 몇 배 하면 2배 하면 양 끝을 더한 거랑 어때요?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확률의 합이. 확률의 합이 A랑 B랑 그다음에 2분의 1이랑 7분의 1 1이랑 더해서 얼마가 나가대? 1이가 되겠지. 그래서 요거를 연립해서 A랑 B를 일단 뭐해라? 찾아라 이거. 식이 충분하니까.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B는 얼마나 되고 14분의 7이랑 2니까 9, 14분의 9 넘어가면 14분의 5 됐어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2b가 2분의 1 괜찮나요? 이거 a만 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a 플러스 2b는 2분의 1. 근데 이런 거 할 때 미리 통분하세요. 어차피 더하거나 뺄 거잖아, 그지? 그럼 밑에 있는 거를 14분의 뭐라고 쓰시면 7이라고 미리 쓰면 계산할 때 좀 편하겠지. 그 둘을 더할 거야. 그럼 a랑 마이너스 a랑 지워지겠지. 그러면서 3b는 14분의 12. 그럼 3으로 나누시면 b는 14분의 4. 너무 빨라? 근데 궁금한 게요. 응. 그 평균값이 1이랬잖아요. 평균이 1이죠. 그건 아직 안 했는데. 그건 써먹지 않아서 그냥 확률 합이 1이라고 확률 합. 확률 합. 확률의 총합은 항상 1이라고 기본적으로. 평균이랑 별개야. 완전 다른 얘기야. 자꾸 엮지 마. 아까 내가 그래서 엮지 말랬잖아, 이 자식아. 응? 얘는 그냥 운이 좋아 같은 거야. 알았지? 네. 완전 별개야. 엮지 마. 네. 무슨 말인지 얘가? 네. 네. 자, 그래서 한번. 그래서 b는 14분의 4니까는 7분의. 근데 14분의 봅시다. 왜냐면 이게 통분을 해야 계산하기 편하니까. 그 a는 14분의 그럼 2겠네. 14분의 1. 그래서 14분의 4랑 더해서 14분의 5가 되겠죠. 그럼 표가 완성이 돼. 마이너스 1, 0, 1, k. 그 다음에 a는 14분의 1. b는 14분의 5. 그 다음은 14분의 7. 14분의 2까지 이렇게. 뭐 다 더하면 잠깐 뭐가 값이 좀 잘못 나왔는데 14분의 4. 5가 아니라 4. 됐어요? 그럼 이건 이제 뭐 해야 돼? 평균 구해야 되겠지, 평균. 평균은 통분을 미리 했으니까 14분의 15. 곱하면 마이너스 1, 0, 7, 2k. 그게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2k 플러스 6은 14다. 양변에 14 곱해서. 네. 그럼 2k는 큰다. k는 K 4. 얘는 4인 거야. 됐어요? 네. 아니요. 뭐가 아니, 식 쓰고 있어요. 근데 식 너무 열심히 안 해. 야, 이 자식아 풀리가 있다, 이 자식아. 네. 그 이제 뭘 구해? 분산 구하라는 거잖아. 이제 K 구하라는 게 아니라 분산 구하라는 거야. 네. 이제 분산 구하려면은 평균 식을 한번 풀 때마다 써. 그래도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는데 이건 이미 아니까. 이 제곱의 평균만 알면 되겠지. 그럼 제곱의 평균 걸리면 이거다 제곱을 쓰면 되겠네. 그래서 1, 0, 1, 16. 그래서 제곱의 평균은 얘도 통분을 14로 했으니까 14분의 1 더하기 0 더하기 7 더하기 32. 14분의 40. 약분하면 7분의 20. 여기서 근데 대부분 제곱의 평균 구하고 나면 이거 답이라고 쓰는 사람 되게 많아. 네. 그럼 안 돼. 다시 분산으로 가면 그러면 7분의 20에서 1의 제곱을 빼면 되겠지. 그래서 7분의 14. 답이. 계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 진도 나가는 거에서 그 시너지 있죠. 시너지에서 중간중간에 빈 거나 혹은 뭐 예를 들면은 안 푼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것들 맞춰 채워. 그거까지가 숙제야. 네. 아직 계속 지금 나올 거예요? 좀 쉬었다가 이어서 나올 거고요, 알겠니? 네. 좀 쉬었다가 아마 오늘은 이항공포까지 설명하고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한강이고 다음 시간에 아마 한강 반 정도
연속 확률 한강. 한강만 나갈 수도 있겠다. 한강만 나갈 수 있겠다. 금요일까지 한강. 그 다음에 마지막 월요일에 마지막 강까지 나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풀이. 뿅. 이것도 식인데 그냥 간단하게 쓰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뭐냐면 ax 플러스 b의 평균을 구해라 하면 외우실 때 배우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다른 거 좀 복잡한 식들을 위해서 이게 x에만 익스펙테이션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대로. 그 다음에 분산은 조금 다른 게 더하거나 빼는 건 분산에 영향을 준다든가 안 줘. 그래서 분산은 그리고 뭐였어? 제곱을 해서 놓고 하면 평균이지. 그래서 이 a의 한 개 뭐가 돼서 나와야 돼? 제곱이 돼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안에 있는 거 제곱한 거에 분산 x. 더하거나 빼는 건 영향을 준다든가. 왜냐면 더하거나 빼는 건 평균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거든. 그러니까는 흩어진 정도의 영향을 안 주고 표준 편차는 거기다 뭘 씌우면 돼요?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당연히 여기다 루트를 씌우시게 되면 조심할 거 하나가 a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절대값으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니까 음수인 경우는 양수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루트 표준 편차는 루트 편차는 뭐니까 표준 편차니까 절대값 a 배 표준 편차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분산값을 저 표준 편차에 그 상관없는 거죠? 그냥 평균 하는 거죠, 저게 그냥 A. a는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첫 번째 평균 그랬잖아요. 그거 가지고 분산.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건 그냥 이걸 가지고 찾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x의 분산 가지고 힘들게 이걸 다 a배에서 b를 더해서 다시 새로 평균을 하는 게 어때? 좀 노가다거든. 됐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뭘 가지고 찾는다가 핵심 거에 그냥 x의 평균, x의 원래 분산 내가 알고 있는 x의 표준 편차 그걸 가지고 새로운 평균, 새로운 분산, 새로운 표준 편차를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어? 이제 4번. 자, x가 마이너스 1, 0, 1, 2까지 되는 거고 맞아? 그 다음에 식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p x 플러스 1은 2분의 1의 px. 이거 뭐야? 다음 확률이 되려면 몇 토막 칠하는 거야? 반 토막 칠하는 거지. 안 보이면은 x에다가 예쁘게 1 넣으시고요, 2 넣으시고요. 거기 보시면 마이너스 1 넣으시고 0 넣으시고 1 넣으라고 돼 있잖아 문제집에. 그래서 쓰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이너스 1일 때 확률은 없으니까 모르니까 그냥 P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집에는 A라고 돼 있는데 문제집 맞출게 그냥 A라고 하자 이거야. 그러면 다음 확률은 얼마 됐어요? 2분의 1 A겠지. 됐어? 그 다음 또 반토막 나니까 4분의 1 A겠지. 됐으라고. 너희 진짜. 아니 마이너스를 그냥 넣으면 되잖아. 그 이때 확률 반이라고. 그래서 2분의 1 A잖아. 이쪽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니까. 그러니까 0은 0일 때 확률은 이 확률에 몇 토막? 반 토막. 알아 쓰라고. 안 쓰면 안 보이는 거야. 선생님도 이해해서 쓰는 게 아니라 써서 이해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유형 문제는 뭐야 돼? 예쁘게 넣어서 네가 납득하는 연습을 하나 걸리지.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는. 네. 구구단을 내가 외워줄 수 없잖아, 그지? 네가 노력해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얘 거의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 좀 넣어서, 됐니? 그
그럼 맨 마지막 확률은 얼마겠어? 또 반토막 쳐서 8분의 1 A가 되겠지. 그러니까 다음 번호가 되려면 반토막을 하라는 뜻인 거잖아. 그치? 네. 그래서 이거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되니까? 합이 1이 돼야 되니까 이거 통분을 8로 하시면 8A, 4A, 2A, A, 이게 1. 이게 단어가 얼마나 돼? 12, 15A. 8분의 15A. 그러면 A는 15분. 8이 되는 거. 이걸 가지고 expectation 6 마이너스 몇? 6 마이너스 15x? 6 마이너스 15배는 expectation x고라는 거지. 그럼 나 이것만 알면 되겠네. 이걸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해도 물론 답은 나와. 근데 그러고 싶냐고. 여기다가 뭐10 마이너스 15배 하고 6을 더하고 싶어? 빼고 싶어? 그걸 다시 표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풀어야 된다고. 이게 쉽다고 어렵다. 평균을 그냥 저 외운다. 그래, 표현도 할 수 있다 이 뜻이야 쟤가. 새로 할 필요가 중요해. 머릿속에 너 잘못된 오해를 하면 넌 그 오해대로 하잖아.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막 울면서 막 너가 너무 무시하게 해놓고 막 울면서 아 이게 아니었구나 이러지 말고 얘는 좀 외워. 알았지? 외워가 아니라 조금 머릿속에 좀 잘 챙겨두라고. 알겠지? 괜찮은 거 맞아야 되지? 그럼 평균 구해야 되니까 이거 확률로 바꿀게요. A가 15분의 8이니까 얘는 확률이 15분의 8 그냥 쓰면 되겠고 얘는 15분의 4이겠고 얘는 15분의 2있고 얘는 15분의 1이고 그럼 expectation x는 통분을 미리 15로 다 해놨죠? 그래서 15분의 마이너스 8, 0, 2 집안에 연습해라. 너무 왜 이렇게 느려? 안 돼. 알겠어요? 그래서 15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5분의 6이니까 아니 4구나 마이너스 15분의 4 야 심지어 평균이 음수 나오기도 해요. 그 대입하면 되잖아. 대입하시면 6 마이너스 15 곱하기 마이너스 15분의 4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겠고 15랑 15랑 약분하시면 되겠고 6 더하기 4라서 12 이렇게 나오는 이런 문제인 거지. 어머니 된 거 맞아요? 그래서 그래 너 지금 다시 와라. 너무 좀 미안한데 너무 늦어 지금. 반응이나 이런 게 딱 봐도 계산 연습을 그래서 얘는 너가 나랑 했을 때는 그렇게 느리지 않았었거든 이 정도. 그때는 숙제는 했었으니까 그지? 근데 막상 생각보다 머릿속에서 금방 핑 하고 나랑 다른 게 느껴지죠? 그래서 얘는 꾸준히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좀 찜찜하다 싶을 때라도 한 번씩 복습을 쭉쭉쭉 해주셔야 되겠어? 울지 말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이항공부 너무 중요하다. 이항공부. 이항공부 우리 독립시행 때랑 이번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게 독립시행으로 확률 계산하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지. 독립시행 확률 계산이라는 건 첫 번째 뭐가 필요해? 총 n회가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그 n회 중에서 A라는 사건 그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겠지?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가 확률 변수인 확률 분포를 이항분포라고 부른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럼 만약에 표를 그리면 미안 쓰지 마. 좀 우리 어차피 한번 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항분포라는 게 그래서 뭐랑 뭐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총 횟수랑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됐어? 얘는 총 횟수와 확률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항분포 P 얘는 어떻게 표기했어? 총 횟수와 그때 일어나는 얘 확률로 표기했어. 약간 스포 먼저 할게. 그럼 이걸 알면 우리가 뭐야? 평균도 바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랬죠? n이랑 p를 곱하면 바로 평균 나오고 얘는 힘들게 저렇게 표 그릴 필요가 없는 애였어. 분산은 어떻게 구하겠어요? n, p, q인데 q가 뭐야? 1-p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확률. 거기다 루트 씌우시면 뭐가 되는 거고 표준 편차 되는 거.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확률을 구해달라. x가 r이 될 때 확률을 구해달라. 그럼 의미는 어떻게 읽어야 돼? 총 n회 중에서 r번 일어날 확률 이렇게 그러는 거야. 됐어? 그럼 n번 중에서 r번 일어날 확률이니까 독립시행 쓰면 되겠죠? n번 중에서 몇 번 일어나요? 그런 일이? r번 일어나요. 됐니?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인데? p인데 그거 몇 번? r번. 괜찮아? 그럼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확률은 1-p인데 그거는 n번 중에서 r번을 뺀 나머지 이게 확률까지 계산하는 것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바로 갑니다. 예제로 바로 넘어가면 써보세요. 기억이 살짝 나죠? 안 나면 안 되는데. 자, 한 개 줄 서미를 두 번 던지는 시행을 32번 반복할 때 됐어? 총 횟수 몇 회인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거 총 횟수가 있으니까 이항분포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래서 총 횟수는 32번. 그 다음에 이때 나오는 두 수의 눈의 합이 4의 배수인 횟수. 횟수가 확률 변수지. 횟수가 확률 변수.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거야. 총 횟수와 어떤 일이 일어나는 횟수가 확률 변수다. 이게 이항분포를 읽는 포인트인 거예요. 됐니? 그럼 확률을 계산해야겠네. 확률 계산은 일단 표본공간은 어때? 주사위 두 개를 보니까 36가지겠죠. 그 다음에 합이 4의 배수. 합이 4의 배수라고 되려면 합이 4인 거랑 8인 거랑 12인 거랑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맞아? 그럼 합이 4가 되려면 1, 3, 2, 2, 3, 1 몇 가지? 세 가지. 그냥 세는 거예요. 자꾸 막 멋지게 풀려고 하지 말지. 물론 멋지게 풀리는 것들도 있는데 구분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합이 8인 거는 2랑 6 3이랑 5 이런 거 다 쓰고 있어요. 마지막에 가면 6이랑 2가 같이 돌아오겠지. 그럼 5가지겠네요. 1번이 오잖아요. 2부터 6이잖아요. 됐어요? 그리고 12가 되는 건 6, 6, 12가 한 가지겠네요. 그러니까 확률은 얼마인 거야? 36분의 이다 나오는 거 아니고 4분의 1 이렇게 찾아서 쓰시면 되나? 됐어? 그 이때 뭐야? 평균이랑 분산 구하라는 거지? 너무 쉽죠 이러면 요거만 여기까지 하면 이게 이긴 거 아니야? 평균은 30이랑 뭐라고 4분의 1이랑 곱해서 8이 되고 분산은 32랑 4분의 1이랑 1-p 하면 4분의 3에서 6이 되겠네. 됐어? 자, 문제가 안 물어본 건지 이거 하나만 더 할게. 만약에 문제가 확률 변수가 3일 확률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같이 읽는 거야 이렇게 32번 중에서 몇 번? 3번 일어날 확률. 됐어? 그러니까 32번 중에서 몇 번 일어나요? 3번 일어나요. 쓰는 거야. 알겠니? 독립시행 때 가서 같이 복습해. 독립시행 써놨지 했는 거 지금 또 휘트 벌써 했는데 그지? 세트로 외워. 그때 하던 거니까 알겠지? 그 일어날 확률이 얼마야? 4분의 1? 4분의 1이 몇 번? 3번 4분의 3이 32에서 300이 얼마야? 29번. 물론 계산 못합니다. 너무 커서. 근데 이렇게 쓸 수는 있어야지. X는 뭐가 일어날 횟수란 거죠?
합시다라고 써져 있잖아. 이거 말하는 거예요? 왜 그걸 읽어? 지금 우리 이걸 풀고 있는데 여기 써 있잖아.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네. 그럼 x가 3이면 몇 번 일어나는 거긴 당연히. 그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 써 있는 거라고. 네가 그렇게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지. 뭔 말인지가? 물론 내가 얘기는 했지. 난 설명하는 거지. 문제를 설명. 알겠어? 그 내 말을 무슨 약간 무슨 이렇게처럼 하면서 외우면 안 되고. 알겠어? 내 말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문제에서 나오는 거죠. 문제에서. 네. 그러니까 너가 하려는 거야. 문제 이 파트 때문에 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됐어? 근데 만약에 매칭이 안 되면 선생님 이 말은 어디에 있었나요? 하고 물어보면 되는 거지. 근데 전혀 다른 문제를 보고서 어떻게 해? 네. 된 거 맞아? 네. 문제별로 끊는 연습해. 외우려고 하지 마. 알았니? 이거는요, 확률 변수 x가 아니, 3번 일어난다고 말한 거야? 확률 변수 x가 3번 일어난다고요? x가 3번이 아니라 3일? x가 횟수야 얘야. 문제 써있잖아. x는 횟수라며. 횟수가 x라며. 그렇게 써있잖아. 나는 그냥 읽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횟수야? 그건 앞에 써있지 또 그 앞에. 아니, 그러니까. 합이 4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가 3번이겠지. x는 횟수고 얘야. 네. 잠깐만. 문제 그게 써있지 않아요? 일어나는 횟수가 x라고? 네. 난 그렇게 읽혔는데 그렇게 써져 있는데 그냥. 횟수가 x. 근데 그 앞에 써있잖아. 무슨 횟수인지는. 그 앞에를 읽어야지. 네가 문제를 안 읽으니까 자꾸 시간이 안 들어서 그렇잖아. 그걸 앞에 보면 안 되지. 문제도 찾아야지. 뭐라고 써있어요? 4의 배수인 횟수를. 그러니까 잘라. 그걸 또 역지. 얘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네가 문제 읽는 게 너무 익숙해서 그냥 스마트하게 휙 하고 읽을 수 있으면은 사실은 눈의 수야, 사의 배수인 횟수를 하면 한 번에 인지가 되겠지만 그게 인지가 됐으면 나한테 안 물어봤겠지. 그지? 맞나요? 네. 그러면 잘라 읽어야죠. 합이 4의 배수, 네. 그거의 횟수 이렇게 잘라 읽어야지. 네. 뭔 말인지가? 네. 근데 이거는요. 그럼 얘는 합이 4의 배수가 몇 번 나온다는 거야? 3번? x가 3이야. x는 횟수라고 그냥 횟수가 3번. 근데 그 횟수에 대한 설명은 문제에 있는 걸 읽으라고 네가. 뭐가 3번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문제에서 저렇게 보이면요. 3번 일어난다는 소리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그게 뭐 어떤 사건인지는 알아야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3번 일어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네. 3번인 게 중요하지만 무슨 사건인지도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니야. 네. 이것도 합이 4의 배수라는 걸 알아야 해결을 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조금 더 범위가 있게 읽으라는 거지. 네.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길어야 3줄이잖아. 네. 뭔 말인지 알겠어? 그 길어야 3줄 문제에서는 나오는 멘트가 어때? 거의 정해져 있는데 너가 그 시너지를 풀 때 자꾸 문제를 안 읽어 그냥. 그러니까 자꾸 약간 애매한 걸 자꾸 질문한다고. 물론 당연히 읽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로 읽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건 맞아요. 알겠니? 네. 근데 네가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딱 잘라 읽으라는 얘기인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항 분포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읽는 게 제일 중요해. 네. 이게 이항 분포 문제인지 파악하는 연습을 하라고. 왜? 시험에는 물론 운이 좋은 이항 분포 모으는 이라고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안 그럴 가능성이 더 높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런 건 이항 분포였는데 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번에 시너지 풀면서 비어있는 거 채우면서 뭘 하셔야 돼? 문제 구분하는 거 알겠지? 얘는 뭐랑 다르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찍어준 게 뭐야? 총 횟수. 그 다음에 그 일어나는 횟수와 확률 변수까지 묶어서.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일인지는 문제마다 다르니까 파악하고 그거는 알겠지? 그리고 그 확률 계산하는 게 우리가 주로 할 얘기일 거고, 됐니? 그것만 하면 사실 나머지는 대부분 별로 큰 문제가 아닌 거. 알겠어? 알겠냐고? 네. 다음 시간에 질문도 받고 진도를 나가면 아마 조금 질문을 덜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시작을 하면 일단 진도를 먼저 호라락 한다면 끝낼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질문을 받아주고 만약에 시간이 좀 모자라면 개별 질문을 따로 좀 하라고 시간을 잡아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이요? 수특이랑 시너지도 같이 들어와요. 시너지를 내려봤을 때 너가 터프를 뺐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어떤 유형을 뺐다든가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그래도 저번보다 확률이나 이감보다 훨씬 많이 풀겠지만
그래서 그거 좀 점검을 해서 아주 깔끔하게 싹 다 끝내라는 얘기지. 알겠지? 네. 된 거 맞아요? 네. 진짜 잠깐 기다려야 돼? 네. 너 나한테 프린트 달라고 했었지? 아, 네. 예, 2점 상정이 끝났다고 끝나는 거 아니야. 그 다음 단계를 위한 뭐야 도약 같은 거면서 플러스 너가 시험을 보면 거기 있는 건 무조건 그냥 다 뭐 해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 무조건 다 맞추는 거야, 알겠지? 네. 확률 공부하라고 내가 좀 압박하긴 하지만 공부 비중이 수원 수투가 좀 높아야 돼.